그럼 채권 시장도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발행 잔액으로 보면 1,800조 정도 됩니다. 더 많다고요? 주식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트리플 A에서부터 시작해서 D등급이 있는데 네. 트리플 A에서 BBB 등급까지를 저희가 통상 투자 등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BB 등급부터 시작해서 D 등급을 투기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돈 빌려주실 때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이자 많이 받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은 채권은 어디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뭐 계좌가 있고 이러면 바로바로 살 수가 있잖아요. 채권도 사실은 살 수 있어요. 그 HTS로도 살 수 있습니다. 증권사 HTS로. 근데 다만 이제 일반인들이 잘 거래를 하지는 않으세요. 왜요? 일단 주식을 더 좋아하세요. 일단은 뭐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거래하는 방법은 똑같으세요. 채권 HTS로도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따로 또 시장이 있군요. 네, 근데 개인들이 많지는 않고요. 주로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은행이라던가 아니면은 대형 투자자들, 뭐 보험사라던가 이런 어떤 투자 주체들이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하는 채권 시장이 있습니다. 개인도 물론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저는 개인인데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 네.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면 좋죠. 예. 그럼 채권 시장도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활발하게 거래를 안 하는 거지 사실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럼요.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한 1,500조 정도 되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러면 채권 시장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발행잔액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주식 시장이 1,500조면 네. 뭐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요? 절반만 해도 750조고 뭐 충분히 써도 1,000조, 750조에서 1,000조 정도? 아, 그럴 것 같으세요? 네. 근데 발행 잔액으로 보면 1,800조 정도 됩니다. 더 많다고요? 주식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 기업 위주로 자금 조달을 하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채권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들 혹은 또 은행들의 자금 조달 어떻게 보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규모상 보면 주식 시장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약간 소액도 많이 투자 거래가 되는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덩치가 큰 그런 맞아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채권마다 약간 틀리긴 한데요. 네. 기본 100억? 네. 좀 소액이면 1억. 그러니까 사실 조금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실제로 시장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제가 채권 시장에 좀 같이 이렇게 묻어가고 싶으면 네. 뭐 주식 시장에는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네.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고 이런 파생 상품들이 있는데 네. 채권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훨씬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이 있는 것처럼 국채 선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자율 옵션이라는 것도 있고 스왑이라는 것도 있고 그 스왑에 대한 옵션, 스왑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파생 상품이 있고 그게 활발하게 거래가 돼요. 물론 개인들이 들어가는 시장은 아니고 뭐 보험사라든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큰 기관들, 투자 기관들이 들어가서 이제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과부하가 오기 시작했어요. 와, 네. 뭐 이름이 되게 많네요, 다양하고. 네, 많아요. 네,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 투자하는 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좀 알아야지 그쵸.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만약 투자했는데 갑자기 뭐 투자금 돌려받을 수 없게 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파산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할 때는 이제 아까 공공 프로세스를 이렇게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발행을 할 때 보통 신용평가사에서 신용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발행한 주체가 얼마나 돈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신용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트리플 A라고 하죠. AAA는 네. 이제 가장 등급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D 등급까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 발행 주체가 얼마나 돈을 잘 갚을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분석을 할 수는 없고 네. 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그 등급을 토대로 해서 사실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면은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는 거고 D면은 불안한 투자가 되는 거네요. D는 사실 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도가 났을 경우에 D등급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보면요. 예, 트리플 A에서부터 시작해서 D등급이 있는데 네. 트리플 A에서 BBB 등급까지를 저희가 통상 투자 등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BB 등급부터 시작해서 D등급을 투기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아, 투자도 아니고 투기가 되는 거예요? 투기 등급이라고 불러요. 와, 어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투자 등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트리플 A는 그냥 당연히 안정적인 거고요. 투자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BBB 등급 같은 경우에도 S&P 등급 기준입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어떻게 보면 부도가 발생할 경우 확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망할 확률이 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투기 등급에서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 BB 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 3.7% 정도 돼요. 거의 7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도 아, 신용도에 굉장히 차이가 있구나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이면 당연히 금리가 조금 낮고 그리고 또 신용 등급이 좀 낮은 그런 등급의 채권이면은 금리가 좀 세겠네요. 그렇죠. 돈 빌려주실 때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이자 많이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신용 등급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인가를 뜻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고 그 금리 차이를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산금리라고. 가산금리, 네. 그렇죠.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으셨죠? 신용대출 받으시죠? 네. 거기에 보면 저희가 뭐 CD금리, 코픽스금리로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산금리 통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산금리들이 붙어요. 그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무는 것처럼 채권도 그런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용 스프레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신용 스프레드요? 네, 신용 스프레드 혹은 크레딧 스프레드 혹은 약간 친숙하게는 가산금리.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지금 약간 높은 분인 거 이렇게 티내시려고 일부러 어려운 말 쓰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단어예요. 스프레드 이거 뭐 이렇게 빵 발라 먹을 때 이거 아닌가요? 스프레드는? 앞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다양한 용어들을 많이 또 설명을 해주면서 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고 네. 알고 싶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시간까지는 지금 채권의 개념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를 좀 알려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채권 투자를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예금은 이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투자하는 대로 그냥 쭉 이자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채권은 가격 변화가 좀 심한 것 같은 뭔가 가격이 막 변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빠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이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데 가격이 오른다. 그쵸. 왜요?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아, 잠시만요. 네. 와, 너무 냉정하게 이렇게 딱 다음 시간으로. 네,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저처럼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샀을 때 그 시점에 금리가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얼마의 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은 굉장히 가격이 막 변하는 것처럼. 그럼 정말 단순히 생각했을 때 투자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겠네요. 삼성 자산운용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